소장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인구 100만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요. 정말 실제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적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엄청 국제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주민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만 해도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해서 한 4만 명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의 5%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인구가 현재 거의 800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 합해가지고 인구를 한 7,500 혹은 8천만 잡을 때 우리 인구의 10%가 해외에 거주하는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인구가 머지않아 5%가 아니라 네. 10%까지 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앞으로 늘 것이다라고 그럼요.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하면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엔 결혼 이주민부터 또 노동자, 고려인 뭐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많이 하시듯이 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국제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러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뭐 인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잘 아는 것이 섞여야 더 우수한 유전자가 나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동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또 그래서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가 이 유동성이 하도 빨라지기 때문에 네. 우리 미래가 다문화 혹은 이주민이 섞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미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리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태도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처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네. 갈등이 최소화되고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 그렇게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은 유럽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보듯이 인종 폭동처럼 갈등이 많아지고 네. 그런 갈등이 많아지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쇠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갈등이 많은 사회가 발전한 사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한민족 하는데 더 이상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한민족이라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민족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서 살 수 있는 어떤 배려와 포용이 필요한 시대다는 말씀이신데, 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예전에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나가서 살았던 그 힘든 시절에 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자세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미 많이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출신으로 하원 의원 뭐 3명이 됐다고 뭐 그렇게 신문에 나기도 하고 하듯이 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하고 제가 국제교류센터를 하면서 많이 만나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외국인들한테 친절하다고 그래요. 특히 광주에 사는 외국인들은 네. 나는 광주에 사는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 더 외국인들한테 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가 굉장히 의식에서 국제화가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외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국제화가 안 됐어도 네.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국인 접근성이 적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지는 않지만은 네. 적어도 우리의 의식은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광주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사실 처음에 이쪽으로 오는 다민족 국가에서 오는 그런 이제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또 결혼으로 인해서 좀 살기 어려움을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다 보니까 사실 선입견 같은 게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이란 선입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학교에 또 계시면서 유학생이라든지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참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학생들 가운데 무수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낱말이 왜곡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 외국인들 이주민들 중 가운데 부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본래 돈을 많이 갖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와서 우리 신문에도 나듯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그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문화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것은 그런 우리가 그 다문화들을 말하자면은 시혜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 낙인 찍히지 않았는가.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낙인 효과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이제 다문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광주시에서도 좀 이주민 지원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문화보다는 이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이주민이라는 말도 그런 낙인 찍히지 않도록 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다른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터전을 잡고 가족을 형성하고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척보다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이 잘 돼도 우리나라도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들에게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이나 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뭐 잘하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이 좀 더 지원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실은 제가 코로나 때 연구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거의 한 50명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 그 코로나 때 그 미등록 외국인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그런 의료 혜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뭐냐 그러니까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외국인 지원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그 예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보다는 네. 그런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원 대상으로 외국인이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되는 것이 네. 그래야 저는 외국인에 대한 낙인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지원을 만들되 그것이 특정 외국인을 혹은 다문화 가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정부 네. 혹은 중앙정부 혹은 우리 지역사회가 똑같이 지원한다.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다문화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많이 바꿨거든요. 네. 건강지원센터. 그 아주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꼭 외국인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원주민이든 새로운 이주민이든 간에 네. 똑같은 지원을 한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식화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주 저는 그런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 모두의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죠.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네. 코로나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 네. 또 우리 저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만 특별히 무상급식한다. 네. 그러면 순식간에 낙인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강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었다면 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로 한 줄 평으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저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외국인 관련, 다문화 주민 관련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만 한마디 더 덧붙인다고 그런다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받고 영주권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문화 가정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의식의 전환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인, 아직도 이주민, 아직도 다문화 가정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너는 바로 한국 사람이야. 얼굴 모습이 달라도 머리 색깔이 달라도 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요한 인재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초청 감사합니다. 말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게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가 사람과 세상을 잇는 포용 도시로서 행복한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